코로나19 여파로 농작물 판로를 찾지 못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마다 특산품을 팔기 위한 판촉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번기를 맞은 농가들은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농업인들의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30대 회사원이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그는 입국 이후 줄곧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의회는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국외 출장 계획서를 공개하고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경비는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농번기를 맞은 농가들은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위안이 되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줄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부안의 한 비닐하우스. 뽕나무에 빛 깔고 온 오디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탓에 일손을 거둘 외국인마저 줄면서 농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농기계로 수확하기 어려운 과일이나 밭작물 재배 농가 사정은 더 어렵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이제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약간 어설프지만 농민 못지않은 정성을 쏟는 공무원들. 가끔 일손을 거두는 지자체나 기관 직원들의 도움은 그나마 위안입니다. 활로를 찾는 농가를 위해 온라인 판매 지원과 같은 도움도 고민합니다. 안방에서도 부안 오디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홈쇼핑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농촌 일손 돕기 추진단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역 기관이나 단체들은 시청과 읍면동, 지역 농협 등을 통해 농번기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코로나 국면을 고려해 20명 정도 소규모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농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일손 구하기가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주던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작은 도움도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농작물 판로를 찾지 못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순창 지역에서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특산품 판촉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복흥면 지역 특산품인 두릅 재배 농장입니다. 농민들의 두릅 수확이 한창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농가들은 재배한 작물 판매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인력 수급도 쉽지 않습니다. 일손 부족에 이어 가격 하락까지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더 가격이 너무 하락되더라고요. 뭐 4,000원, 5,000원, 만원 미만 받아갖고는 인건비도 안 나오고 이게 상자값 띄고 수수료 띄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별로 만원 미만 받아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많이 포기를 해버렸죠. 저희는 한 6,000평 가량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없고 외국 사람들이 안 와보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작황을 포기한 편이에요 지금.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순창 지역 농협들이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들 농협들은 장기적으로 온라인 판매 지원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분산해서 대형 마트 유통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공판장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인터넷 판매로 개별 판매를 지금 촉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소득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공무원들은 최근 서울 양재 하나로 유통센터에서 순창 참두릅을 비롯한 특산품 판촉 행사를 갖고 농업인들 지원에 나섰습니다. 군 차원에서 특산품 홍보와 함께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순창에 두릅이 한 600헥타 돼요. 그리고 30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연간 이렇게 나온 두릅이 한
연간 60억 정도씩 우리 농가에 들어오고요. 전국에서 우리 순창 드립이 가장 맛있고 향이 좋고 또 이게 쌉쌀한 사뿐이 있어가지고 특히 요새 코로나를 이기는 면역력 강화에는 최고랍니다. 대도시 유통 판매망 개척과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책에 나서는 기초자치단체와 협동조합, 우수 농작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판로와 홍보 확대안 등 보다 세심한 정부 지원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30대 회사원이 코로나19 환자로 확진됐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출발해 다음 날 오전 8시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34살 A씨가 해외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인 남원시 인재개발원에 격리된 상황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7일 새벽 0시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입국 이후 줄곧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겪었던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대를 만들자는 것이 공공의대법의 골자인데요. 오는 2030년 국내 의사 수가 7,600명 부족해질 전망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도 공공의대 신설과 정원 확대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 자정까지로 이 기간을 넘기면 공공의대법은 자동 폐기됩니다. 국회는 현재 5월 15일까지 4월 임시국회가 개회돼 있으며 15일을 넘기면 사실상 공공의대법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45일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무리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한 교회, 실내 체육시설 등 집단 감염 위험시설, 전북 지역 10개 업종 13,900개 업소에 대한 이용 제한 행정명령도 종료됩니다. 반면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 폐쇄 조치는 감염병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중단한 공공시설도 모두 방역 지침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 지역 한 기초의회 의장단이 최근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해당 의원들이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진행된 워크숍에 참석한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등 7명의 기초의회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야 할 시의원으로서 그 책임과 도리를 망각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의장단의 공식 사과를 전후해 시민단체들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도 성명서를 통해 소수의 의원 몇 사람만 참여하는 워크숍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연수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공무국의 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현재 훈령 형식의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해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했고 출장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경비는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는 8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입니다.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원은 새만금 비산먼지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군민이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30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주민이 새만금 관련 공사로 인한
심각한 먼지 날림과 소음 진동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만금 지방환경청 등 감독기관에선 비산먼지 관리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창군 의회가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원들은 고창 성내면과 정읍시 고부면 경계에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고창 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안했습니다. 의원들은 미세먼지,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 물질이 발생하고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김제 시립도서관이 일부 시설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김제 시립도서관은 우선 11일부터 자료실을 개방하고 열람실과 문화교실은 상황에 따라 점차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최명기 관장은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이용자에게 당부했습니다. 임실경찰서는 이번 달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받지 않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석궁 등 불법 무기류를 가지고 있으면 경찰서나 신고소가 있는 군부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면제되고 소지를 희망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불법 무기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전북 지역은 오후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자정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7도, 남원, 순창 8도, 부안, 정읍, 고창은 10도, 김제는 12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순창, 임실 23도, 부안, 남원, 정읍과 고창은 24도, 김제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전북 지역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빨래와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금요일 시작되는 비는 주말인 일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비가 그친 뒤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해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다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에서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면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를 착용해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조금 덜 갑갑한 마스크를 착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